안녕하세요. 넓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자, 먼저 역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수투에서 가볍게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투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과서에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고 또 다양하게 이제 변형돼서 나오는 추세라 미리 좀 결론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 둡시다. 그게 뭐냐면 일단 수투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역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것을요, 역함수로 구하지 않고 원함수로 바꿔서 구하는 거였는데요. 수투에서는 우리가 역함수를 원함수의 넓이로 구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가 역함수고요, 원함수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역함수의 넓이는 아무래도 y는 x의 대칭인 상황에서 이 fx의 y축에 대한 넓이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y축에 대해서 넓이 구하는 걸 배웠죠.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적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늘 그렇듯 역함수는 직접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원함수를 가지고 구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다 좋은데 f를 가지고 y축으로 풀려면 또 x dy 해야 되는데 이 x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떡하죠? 좋은 지적이죠.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위에서도 문제에서는 쉽게 이 x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실제에서는 이 x 구하는 게 까다롭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x 구하기 어려우니까 x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1사분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요, 이 전체 박스에서 작은 박스, 그리고 여기 이거는 x축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fx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준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수투에서도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일단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머릿속에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바탕을 깔아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역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으라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 예를 들어서 원함수랑 역함수가 이렇게 둘러싸였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원에서부터 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게 핵심이니까 여기서도 역함수 구하지 말고 x를 가지고 이렇게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 뭐 형광펜을 칠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얘도 직사각형 넓이로 해서 빼는 거잖아요. 여기 전체 AC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빼주면 된다 이건데, 이것도 좀 특이적인 상황이죠. 어떤 특이적인 상황이냐, 지금 우연히 여기가 X축의 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축 교점이 아닌 경우는 큰 사각형 두 개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개념이 또 좋은 개념이냐? 이 개념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 당연히 1사분면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만 된다 했으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나 아니면 뭐 1사분면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아무래도 이걸 그대로 암기해서 풀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줄이자면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또 구하기 귀찮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 것이고,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역함수 대신에 원함수를 활용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원함수를 가지고 풀면 원함수가 y축에 대한 이런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y축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는 것 또한 f를 변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를 변형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의 도형의 의미를 가지고 푼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는 왜 선생님이 딱히 첫 번째, 두 번째 필기를 안 하냐면, 이건 일단 수투 내용이고요. 이게 메인이 돼버리면 정작 이제 미적분 고유의 내용이 강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좀 생소하다, 또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수투에서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덜 강조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튼 이 상황에 뭔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바로 이 친구가 추가됩니다. 자, 이제 필기를 하세요. 교재 옆에 이렇게 적으시고요. 형광펜을 칠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이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온다. 얘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수투에서는 우리가 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환적분법을 쓸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치환적분법을 푸는데 부분적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분적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을 다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소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10년 전부터 유행하던 건데, 어차피 미적분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을 섞어서 냅니다. 하나만 내지 않고요. 그래야 난이도가 올라가죠. 부분적분을 여러 번 시키거나 치환적분을 여러 번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같이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에서 사용되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출제를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학생은 솔직히 이 내용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역함수 문제가 풀리지, 안 그러면 역함수 문제는 손도 못 댈 확률이 높습니다. 감도 안 잡혀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이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추가됐냐, 필기하셨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 파란색 4줄 일단 필기,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를 알고 써야 암기가 잘 되겠죠. 무조건 이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하셨죠? 1, 2, 3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의 의미는요,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박스의 의미입니다. 이 박스의 의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필기를 해주세요. 하셨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함수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함수가 a, b를 지나면 다른 함수는 b, a를 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점이 여기에 완벽하게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something이었으면 여기는 something, a가 된다 라는 거죠. 그때 이 something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f는 알파, a를 지나고요. f는 또 베타, b를 지난다고 합시다. 이 알파, 베타까지 외워버리세요. 알파, 베타까지.
그러면은 F 인버스는 선생님이 혹시 말이 헛나와서 인버스를 프라임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만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세요. 자, F 인버스는 반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A, 알파, B, 베타를 정할 겁니다. 이 그림. 자, 그때 이 그림에서 지금 노란색 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란색 면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모두 같고요. 얘의 의미도 다음과 같다라는 거였죠. 보십시다. 자, 베타, F 베타죠. 그럼 베타가 여기 있고요. F 베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베타고 얘가 F 베타죠. 근데 F 베타는 B예요. F 베타는 B죠 지금. 근데 B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의미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큰 사각형을 의미하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F 알파를 빼줘라. 그러면은 그건 이 작은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정적분인데 그것은 여기를 의미하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면 큰 박스에서 색칠된 부분을 빼고 나면 노란색 부분만 남겠죠.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했던 내용을 식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AB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AB의 대응되는 값이 알파 베타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이건 처음 보는 식이죠. 처음 보는 식이에요. 네,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얘는 딱 보면 우리가 부분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부분적분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부분적분이라고 일단 써놓으면 나중에 복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는 쓰겠습니다.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긴 쳐야겠죠. 그래서 미분할 녀석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요. 부분적분 해봅시다. 그러면 적적 미 베타 알파 이런 생략하겠습니다.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베타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마이너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죠. fx의 dx가 나온다 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또 막상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얘를 부분적분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이거다. 즉 이 노란색의 표현이다.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얘 혼자 알파 베타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AB인데요. 이 AB로 표현된 거는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시험에서는 역함수로 많이 물어본다 했죠. A부터 B까지 F 인버스. 이 의미가 뭐랑 같다? 이거랑 같다. 이거는 X가 됐으니까 이거 YA에 대한 적분이다. 그죠? A부터 여기 잘못 적었네요. A부터 B까지 오타가 있었습니다. A부터 B까지 적분 이걸 말하죠. X, dy 앞에서 했던 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것이다. 이걸 그래프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프로. 그래서 그래프로 이게 이해가 되시고 이 그래프의 모습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식으로 짜라락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F 인버스 입장에서 하나 표현해 보시고요. 지금 공책에다가 F 입장에서 하나 표현해 보시고요. 그리고 얘를 부분적분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 보세요. 자, 잘 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식이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식으로도 얘네들을 뭔가 변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증명이 가능해야겠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왜 치환적분이지? 치환적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역함수의 정적분은 뭐예요? 얘를 말하죠. 역함수의 정적분. 치환적분. 그러니까 뭔가 치환해서 치환적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걸 잘 암기하시고 이해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많이 적어져 있죠. 순서대로 잘 적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적으세요. 적으셨나요? 그래서 역함수를 x축하고 둘러싸인 뭔가 넓이는 우리가 원함수가 y축과 둘러싸인 넓이로 바꾼다. 즉 얘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인버스를 구하기 싫은 거죠. 역함수 구하기 싫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의 정적분을 치환적분하는 기저에는 역함수 구하기 싫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역함수 구하기 싫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줘요. 얘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다 없애야겠죠.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꾼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이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꾼다는 건, 자, 얘가 예를 들어 주어졌을 때 얘를 그냥 y로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y를 집어넣는 건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얘는 적분 이 변수를 내 멋대로 바꿀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적분할 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되지 않나요? 치환해보세요. 만약에 x는 y다 라고 치환해보시면 여기 알파 베타 유지되죠. 여기 y 쓰죠. 그럼 dx dy 하면은 여기 그냥 dy로 바뀌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고, 아직 여기는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인버스가 싫은 거잖아요. 역함수가. 그러니까 역함수를 다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역함수 y, 물론 역함수 x였는데 이제 y로 바꿨으니까 역함수 y라고 쓰여져 있다면 얘를 치환해줘야 되고, 만약에 역함수에 인버스 y가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역함수 인버스 x를 줬던 거야 문제에서. 역함수 인버스라고 보통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fx의 역함수는 gx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는 소위 g'x가 문제에 들어있다 적분 안에. 이 비적분 함수에 이렇게 g'x가 들어있으면 얘를 어떻게 인식하고 f 인버스 프라임 x로 인식하고, 여기 y에 대한 거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인버스 프라임 y로 바꿔주고, 얘는 뭘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 의미도 우리가 역함수에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함수에 미분해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줄이자면 역함수에 대한 표현은 역함수가 아닌 값으로 다 바꿔줍니다. 얘도 역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다 교체를 해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건 y는 fx 치환, 그래서 여기를 미분하셔가지고 지금 문제에 dy가 들어있으니까 dy를 이제 dx로 변환하는 게 마지막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일단 적어보세요. 적으셨으면 오른쪽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거 적으세요. 적으셨죠? 얘는 이거입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x만 y로 바꿨죠. 여기서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y로 바꿨습니다. y로 바꾸고 나서 이 친구를 여기 왜 갈라지지? 네. y는 fx로 치환을 해줍니다. y는 fx로 치환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y는 fx죠. 그럼 여기가 fx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 인버스 fx죠. 그러면 f 인버스 fx는 여기 너무 안 f 같다.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의 정의죠. x가 됩니다. 다시 자 y는 fx가 맞잖아요. 원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는 fx로 보이죠. 그럼 얘가 뭐라고? x라고요. 사실 여기는 뭐 치환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다시 봅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버스 x를 계산해야 한다. 여기가 지금 거꾸로 다 들어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는 건 이제 알파 베타를 바꿀까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괜히 헷갈리진 않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잠시 생각 좀 하겠습니다. 네, 큰 차이 없긴 한데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랑 좀 통일을 해놔야 여러분이 쓸 때 좀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아직은 필기를 다 안 했을 테니까 좀만 거쳐 봅시다. 여기를 A, B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일치하죠. 여기도 A, B로 고치겠습니다. 사실 논리적인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냥 거꾸로 됐다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A, B로 고치겠습니다. A, B로 지금 저 위에 설정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역함수가 x축하고 둘러싸여 있으면 원함수가 y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게 다음 같은 원리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역함수를 a부터 b까지, 그런데 x를 y로 바꿔주시고, 바꾸고 나면 이 y는 fx잖아요. fx 집어넣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f 인버스에 fx를 합성한 게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 x가 되니까 이 친구는 그냥 x였겠죠. 그래서 지금 네모에서 세모가 됐다. 이거의 의미는 여기서 네모에서 세모가 됐다 이 의미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 거예요? 이 친구로 바꾼 겁니다. 괜찮죠? 다음 자, 지금 y에 대한 식입니다. y에 대한 식. 여기가 y에 대한 a, b는 y에 대한 적분 구간이에요. 자, 이때 y는 fx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y는 fx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녀석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여긴 dx, dy였겠죠 원래. 얘는 f'x가 되는 거고, 다시 얘는 어떻게 돼요? dx, dy가 f'x이기 때문에 결국엔 dy, f'x, d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y를 f'로 바꿔주는데요. x는 가만히 있었고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가 y였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x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y가 a일 때 x 값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오면 y가 a일 때 x 값은 알파죠. 마찬가지로 y가 b일 때 x 값은 베타죠. 이걸 선생님이 거꾸로 써놔가지고 여기가 알파, 이제 베타로 바뀌는 거죠. 알파, 베타로. 이해하셨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일반 fx의 y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dy를 지금 dx로 바꿔주니까 뭐가 돼요? 짜잔, 이 친구가 나왔죠. 이 친구가 뭔데요? 이 친구가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얘를 저렇게 식으로 고치면 2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2번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한 번 더 dy를 지금 f' dx로 바꿔주시고, 이게 치환적분이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치환적분법이라 하는 거예요. 계속 치환적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적분 구간도 변경시켜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적분 할 수 있는 꼴리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이 알파 베타 조심하셔야 돼요. a, b가 알파 베타로 바뀌었다. 이 사실. 해서 여기까지 일단 파란 글씨 필기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왜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해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원래는 알파 베타를 x에다 두고 여기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여기 알파랑 베타 그리고 a, b의 자리를 다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여기에 싱크로를 맞추고 싶어서. 원래 여기 알파 베타 하고 여기 알파 베타 하고 a, b 이렇게 해서 공식도 여기가 b, b, a, a, 여기 a, b 이렇게 원래 썼었거든요. 여기가 a, b고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사실 뭐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그림이 중요한 거죠.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차피 여기가 뭐 알파네 베타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머리엔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이 x에 따라서 여기는 같게 두 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함수값으로 이걸 세운다. 이게 머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놓고 얘를 안 바꿔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정정했으니까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죠. 뭔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했어도 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서로 여기가 통용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온 이유는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꾸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논리적 흐름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 1, 2, 3을 다 딱 같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실전에서는 여기 쓰여있는 말에 충실해 봅시다. 역함수의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역함수의 정적분의 치환적분법. 어떻게 치환한다고? 이렇게 치환한다고 했죠. 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1, 2, 3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 다 순서대로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는 적분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제 x로 바꿔줬고 얘를 이렇게 바꿔줬고 그 다음에 이걸 써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꾼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숫자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검색으로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추격하면 일단 어쨌든 인버스를 없애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입장이니까요. 인버스를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를 그냥 t로 놔버리세요. t로 놓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ft는 x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얘는 항상 역함수는 이 반대 관계인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여러분이 미분해 보시면 f't에 dx dt는 1이다인데 이제 dx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되죠. 음함수의 미분법 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t dt는 dx야 라는 걸 가지고 dx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t로 바꿨죠? dx는 얘로 바꿨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랑 세모를 가져다가 쓰면 바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랑 세모를. 그리고 지금 보시면 x에 대한 식이죠. 근데 얘를 t로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a를 집어넣으세요. a. f 인버스 a를 넣으면 알파 나오겠죠. 무조건 그냥 다 반대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b 집어넣으면 f 인버스에 b 들어가면 그것 또한 이제 베타가 나오겠죠. 여기. 그래서 적분 구간 알파 베타 치환 적분 해준 겁니다. 말 그대로. 얘는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슉슉슉 간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를 안 보고 좀 몇 번 써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쓸 수 있게.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치환해서 이렇게 가도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으면 이 식의 의미는 뭐다? 얘는 부분적분 풀어라는 의미고, 그 부분적분 의미가 뭐다? 다음과 같다.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알 것 같아 하다가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대표 예제는 이 문제이고요. 네,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지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좀 적어보시고 공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푸셨나요? 자,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시다. 문제를 보면 자, x는 커지면서 함수값은 작아지니까 감소함수이고요. 미분 가능한 감소함수인데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2다. 그 말은 -1부터 3까지 가는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2다. 이렇게 읽히네요. 그러면 이 시작점과 끝점까지 감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부터 3까지 fx, -1부터 3까지 fx 값이 3이라고 했죠. 3. 그랬을 때 이것은 정적분이니까 수학적 면적이에요. -2부터 1까지 f 인버스 x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2부터 1까지 f 인버스.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이죠. 역함수의 정적분은 어떻게 풀어라? 치환이다. 치환적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치환적분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자,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고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역함수는 -2, 또 3을 지나야겠죠. 그렇게 지나면서 대칭이게 슝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얘가 f 인버스. 그러면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것은 f 인버스의 -2부터 어디까지? 여기죠. 네. 아이고. 이렇게 대충 나타내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라. 수학적 면적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림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풀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풀겠다. 그러면
풀 수가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얘를 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너무 못생기게 그렸는데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구간을 다 쪼개면 돼요. 구간을 다 쪼갠다는 건 뭘 의미하냐,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림들을 보면서 얘를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쪼개냐면 이걸 이제 분야별로 쪼개는데, 자, 이 친구 넓이가 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3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 더하기 여기를 구해야죠. 근데 다 정적분이니까 이거 빼기 이거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림이 좀 더 이쁘게 그려져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완벽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이 좀 아쉽네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가령 여기를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기억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전체를 니은이라고 합시다. 전체를 니은이라 하지 말고요. 이렇게 더 쪼갤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쪼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쪼개고, 그러면 이렇게 다 대칭되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니은, 여기를 니은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의 관계가 나오죠.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제 다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가 디귿이죠. 그림이 너무 안 이쁘네. 그림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게 이제 여기가 디귿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속상합니다, 그림이. 그러면 이 구간은 1 마이너스 디귿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리을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디귿 플러스 리을, 거기에 기억은 빼야 되겠죠. 기억이 뭐 3이야. 이런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리을인 게 얘랑 똑같죠. 얘도 리을이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이 전체에다가 이거에다가 디귿 빼주는 거죠. 리을 빼기 디귿이고, 처음에 이 전체 값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이 전체 값은 이게 뭐 니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 값에서 기억을 빼준 값이다요. 다시, 자, 여기가 6이죠. 6에서 기억을 빼주면 되겠죠. 6 빼기 기억. 그림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디귿 더하기 리을 마이너스 기억이 지금 중복됩니다. 이렇게 중복되죠. 이 값이 2잖아요 지금. 그래서 답은 8이다. 그래프를 좀 더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프를 어쨌든 이렇게 그려놓고 방금 같이 이제 섹션을 나눠서, 니은은 필요 없었네요. 니은은 필요가 없었고, 풀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이게 3점짜리 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 때는 아까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일사분면에서 증가할 때만 앞서 설명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감소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줘야 하는 거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취환적분법을 연습하면 좋다는 거죠. 취환적분으로 풀어볼까요? 이 친구를 이제 t로 놔라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러면
f 인버스 x가 t가 됐죠. 그리고 ft는 x가 될 것이고 이 친구를 미분하면 f 프라임 t dx dt니까 dt는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t가 들어오고 dx는 f 프라임 t dt로 바뀌고요. 지금 x일 때 t 값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x가 1이 들어가면 x가 1일 때 t는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1이고 f가요 3,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네, x가 1일 때 인버스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t는 f 인버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치환적분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치환적분해서 나타내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바뀌고 나니까 계산을 이제 부분적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는 fx, dx가 들어오면 되고 여기는 x, fx가 들어올 수 있다. t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x로 표현했습니다. t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계산해 봤을 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3으로 바뀌니까 이 값 전체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빼기 3, f 3 f3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6 f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아까와 같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여기다가 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문제가 정적분에 나오면은 뭐 한다? 치환적분 한다. 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예제를 넣었고요. 옆에 보시면 이게 22학년도 수능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정답률이 제 기억으로 한 자릿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고 당연히 미적분에서 나왔을 테니까 미적분에서 정답률이 한 자릿대라는 건 대충 뭐 한 8%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확통 선택자들한테는 정답률이 뭐 거의 1%로 수렴한다는 소리고요. 기하 선택자들한테도 한 5, 6%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통 문항에 대해서 확통 선택자랑 미적분 선택자랑 정답률이요 뭐 거의 4배까지 나요. 어려운 유형들. 그래서 뭐 가령 똑같은 뭐 22번 말고 아니 30번 말고 22번은 공통에서 가장 어려운 주관식이잖아요. 그 문제를 미적분 선택자들이 한 20% 정답률을 냈다. 그러면 확통 선택자들은 5%뭐 이런 식으로 기하 선택자들은 6%에서 9% 뭐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실력 차이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웠고 뭐 한 자릿수 정답률이었다는 건 전체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만 생각하셔야겠죠. 맞힌 학생이 100명 중에 한 2~3명이었다라는 느낌이죠. 게다가 이게 미적분에서 29번 제 기억에 이 해수능의 29번 문제가 항상 뭐 삼각형 3도분 문제인데 그걸 좀 빨리 푼 학생들은 시간이 좀 남아서 얘를 풀었을 것 같고 거기서도 너무 정석대로 풀다가 시간을 많이 쓴 학생들이 좀 못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번 문제로서의 난이도가 뭐 엄청 어렵냐 그렇게 보기는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이 볼 때. 이 해수능 등급 컷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88점이었어요. 1등급이. 3개 틀려도 1등급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고, 여기서 3개 더 틀려야 2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76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6개 틀려도 2등급 나온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은 엄청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역함수의 치환적분에 대한 뭔가 머릿속에 개념이 잘 잡혀있고, 또 여기서 치환적분을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 한 2번 정도 시도했으면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시간을 확보했다면 한 10분 정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걸 진짜 뭐 5분 안에 푼 학생은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한 시행착오까지 생각해도 10분은 줘야 풀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를 빠르게 잘 풀었어야겠죠. 그래서 뭐 전혀 뭐 내가 현재 1등급을 노리는 상황이 아니다. 1등급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를 뭐 시험장에서 못 풀어도 1등급이 나오긴 합니다만, 반대로 내가 좀 공부해놔서 이런 걸 빨리 풀면 다른 거에서 좀 실수해도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지금 풀진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이가 기니까 이제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치환적분 좀 잘해야 한다. 역함수의 미분은 얘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만 좀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한번 나왔다는 건 여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카피한다는 뜻이고 학교 시험에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소리니까요. 너무 투머치인가 싶지만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이게 문제를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얘도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풀면 뭐 그냥 풀리는 문제이긴 해요. 가령 보시면 얘가 탄젠트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점근선을 갖고요. 그러면 4분의 파이까지니까 4분의 파이면 45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만 뭐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여기에 대해서 1사분면에서 증가하는 지금 함수인 거죠. 1사분면에서 증가하는 함수인 거고, 얘에 대한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분의 파이가 커요? 1이 커요? 이런 것이 판단이 또 안 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파이가 3.14니까 당연히 1이 더 크겠죠. 선생님 미묘하게 1을 더 높게 잡았잖아요. 우리가 삼도국에서 탄젠트 공부할 때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은데 탄젠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얘가 탄젠트예요. fx라고 할까요? 얘 역함수는 당연히 여길 지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gx일 겁니다. gx가 보시면 3분의 루트 3부터 1까지, 여기는 fx가 6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지금 나타난 그래프죠. 좀 그래프를 크게 그렸어야 했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크게 지금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대충 설명만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그냥 3분의 루트 3이라 할게요. 이거 넓이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얘는 솔직히 얘는 이제 여러분이 계산한다 치고 값을 구해달라 그 말인데, 얘를 뭐로 보라고요? 이렇게 보라 했죠. 이렇게 똑같이 이거 구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관계를 빠르게 판단하시고 역함수잖아요. 아마
역함수란 건 이제 눈치채면 빠르게, 아니, 역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역함수란 걸 준 순간 얘네들의 관계는 높은 확률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서로 함수 값과 x의 관계입니다. 자, 탄젠트 6분의 파이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1이죠. 4분의 파이를 넣으면 1이 나오죠. 이게 f 입장에서고요. 그럼 g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눈에 어떻게 읽혀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역함수 어떻게 읽혀야 돼요? 얘가 a, b로 보이면 좋겠다. 얘가 알파, 베타로 보이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빠르게 어떻게 바꿔줘요? 머릿속에 차라락 그려져 있어야 돼. 뭐가? 이 얘기예요. 어디 갔죠? 이게 차라락 그려져 있어야 돼요. 요게. 그러면 내가 a, b에 대해서 역함수의 면적을 구해야 한다. 그렇다는 건 이거 빼기 이거야. 이게 딱 떠오르면 좋아요. 이게 촥 나는 되는데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치환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딱 이게 그려지면은 빠르게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베타 f 베타 빼기 알파 f 알파. 왜 이게 증가함수잖아요. 일사분면에서 빼기 인테그랄. 여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다가 되겠죠. 얘가 알파, 이게 베타로 보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지잖아. 아이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이게 선생님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짠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은 뭐 간단하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f에다 넣은 거니까요. 그냥 1이죠. 빼기 6분의 파이에다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게 답이에요. 통분해 줍시다. 18, 4, 36으로 해야겠죠. 36으로 하면 9 곱해줬고 여기는 2 루트 3 파이.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아는 만큼 빠르게 풀 수 있죠. 풀어보시고요. 문제는 다 풀었던 것 같고, 역함수의 그래프 문제. 자, 이런 거는 너무 쉽다 그랬죠. 역함수를 gx를 할 때 fx랑 gx로 둘러싸여라. 그러면 2배 3루트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준다. 교점만 알면 되죠.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교점 잘 찾아서 3인가요?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빠르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보고, 루트 3x 적분해라 하는데 버벅거리고 있으면 곤란하죠. 얘는 빠르게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빨리빨리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2분의 3으로 올라가니까 3분의 2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빠르게 해보시고, 역함수를 이제 gx라고 한다. 똑같죠? 자, 이것도 아까 구도랑 똑같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특별하게 맞춰진 그림이고요. 이거 이렇게 풀면 여기가 안 좋은 풀이에요. 이렇게 풀면 다른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얘를 아까와 같이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0과 2의 의미를. 그래서 여기에 f 입장에서 0,0이고요. 1, 익스포넨셜이잖아요. 그거의 의미를 잘 가지고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A, B로 보이셔야 하고 얘가 알파, 베타로 보이셔야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해도 베타, 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F 베타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증가함수가 아니면 어떡하나요? 증가함수가 아니면 얘를 식으로 다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식으로 변형을 하던 방식은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을 해라, T로. 그러면 되겠다. 얘를 치환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그림이 내가 여기 바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렇게 푸셔도 되죠. 하여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을 해 보십시오. 여기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응용되는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잘 하시면 좋겠고, 잘 안되면 꼭 쌤한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나오죠. 여기도 있네. 이거 의미 뭐다? 딱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아직도 안 보이나? 얘는 알파 베타로 보라 했죠. 이제 지금은 좀 익숙하겠죠. 얘는 알파 베타로 보면 AB의 F 인버스 X DX로 보든지 AB의 FX가 아니고 이게 이제 X DY로 보든지 이거 구해달라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